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제가 양파라고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양파입니다. 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 의혹에 주변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아들 문제, 또 가짜 학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거의 이재명과 판박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자기랑 비슷해서 총리 후보로 발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김민석에게 제기되어 온 문제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리 간단하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은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 처음에는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로 인한 반미주의 성향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지금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과거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부각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 4천만 원의 4인간 채무가 7년 동안 갚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부각됐습니다. 상환기간을 넘겨가면서 7년이나 갚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빌려준 사람은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빌린 사람 역시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요? 그동안에 상환을 독촉받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상환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2018년 돈을 빌릴 당시에도 추징금 미납액이 6억 원이 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빌려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채무관계를 모두 청산했다고 하는데 청문회가 없었다면 과연 갚을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학비도 미스테리입니다. 김민석의 등록 재산은 2022년 마이너스 2억 6,475만원, 2023년에는 마이너스 1,400만원, 2024년에는 마이너스 5,932만원, 2025년에는 1억 5,49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3년간 아들은 연간 학비가 2천만원이 넘는 청심국제고를 다녔고, 지난해에는 연간 학비가 1억 원에 가까운 미국 아이비리그의 코넬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습작으로 작성한 법안이 강덕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고, 법안 발의는 동아리 실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의 아들은 인도네시아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해 총선 직후 6월 만사를 제쳐놓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결국 아빠 찬스로 국비를 들여서 아들의 입시, 채용, 정치 입문에 두루서일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김민석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석은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아야 할 시기에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었고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칭화대는 본교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법학 석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정황상 분명히 반칙이 개입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민석이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민석은 2010년 7월 15일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칭화대에서 수여한 학위에는 대학원의 추천에 따라 김민석은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능력을 입증했기에 법학 석사를 2010년 7월 15일 베이징에서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만든 공보물에 칭화대 법학 석사 재학 기간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로 명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석사 학위를 받은 과정은 칭화대 법학 석사 프로그램입니다. 2005년 9월 처음 개강한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투자해서 급부상한 과정입니다. 특히 칭화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칭화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학 석사 프로그램은 최소 25학점의 과정 연구와 논문이 필요합니다. 특정 과정에 할당된 학점 시간에 따라서 약 10개의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학위 논문은 2학기 안에 작성해야 됩니다. 문제는 김민석이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칭화대에 재학했다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11개월의 기간이 국내에서의 정치 활동을 한 기관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김민석은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민석이 중국 칭화대에 재학했다는 기간 전체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또 2010년 3월에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4월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 9일 당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3월부터 5월까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에 수업을 들으러 갈 시간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김민석은 또 2010년 3월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거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에서 새를 들어 살면서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부산시장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뒤 2달 만인 2010년 7월에 청와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선거 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 기간 김민석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와 수사를 모두 병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칭화대 법학 석사 프로그램은 반드시 본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 캠퍼스에서는 취득이 불가능한 학위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그 기간 중국에 머무는 것은 물론이고 칭화대 수업을 듣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칭화대 한국 캠퍼스는 2011년 입학 문의 게시판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중국 칭화대학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칭화대 학위 부분은 아무리 짜맞춘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대리인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상 김민석은 분명히 한국에 있었으니까 학위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중국 칭화대 측에서 친중 정치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줬거나 둘 중 하나밖에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길 수도 없습니다. 그 기간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위를 받았다면 더 이상 총리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짓말 정도가 아닙니다. 가짜 학위증으로 지금까지 선거 출마 공보물에 모두 올렸을 것이고 심지어 총리 인사청문 자료에도 기록해서 제출한 만큼 빼도 박도 못하는 결격 사유입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은 검토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오늘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날짜가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둘러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이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들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김민석은 4인간 채무 1억 4천만 원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최근 2, 3일 사이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은 SNS를 통해 사적 채무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동안 벌금과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고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이 1억 4천만 원을 빌렸던 시점은 2018년도입니다. 김민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징금 9,555만 원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2018년도에 빌렸던 채무 1억 4천만 원이 추징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민석은 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좌파들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양심의 법정이었더니 역사의 법정에서는 어떠니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종종 해왔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아들 동아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덕구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아들과 강덕구가 통화를 해서 강덕구가 대표 발의를 하고 자기는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민석에게 도덕성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짓말은 삼가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총리 자격 미달입니다. 감사합니다.